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플레이 2019년도에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대연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옹골찬 시네드 대연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 동아리를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동아리 모집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팀워크 구성 그리고 영화에 찍는 주제, 그러니까 청해 그 푸른 나무 재단에서 하는 가장 큰 활동이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제작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 모집의 비밀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내용을 드렸는데 일단은 남녀 반반이에요. 학생들을 모집할 때 아마 이거는 성립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동아리에도 여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남자와 여학생의 어떤 비율 그리고 뭐 영상을 촬영하심에 있어서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학생들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남학생들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을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뽑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자가 제 경험상으로 남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끝까지 가는 애들 중에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떨어졌는데 뭐 지역적인 어떤 차이도 있지만 이제 이 영상 작업에 있는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과 좀 끈기 부분에서 남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러한 성향이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좀 성비를 조금 고려하셔서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어떤 최고의 미덕은 성실이란 부분은 무엇이냐면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 동아리는 아이들이 새로운 신입 부원들을 뽑도록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좀 어떤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도 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선발 점수를 가장 높게 줘야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애들이 다 성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리 중에서는 이미 이제 동아리를 뽑아놓은 상태, 뭐 즉 방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최고의 미덕은 성실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들,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해야 되지, 뭐 연기를 잘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많은 역할을 줘버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팀워크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페널티를 명확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학부모님들의 마음 얻기와 학원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영상 활동을 저희는 이제 매주 금요일 방과 후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2시간을 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아이들이 많을 때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좋다고 다 들어오는 아이들이 조금 해보다가 뭐 학원 가야 된다고 빠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계속 온 애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금요일 날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아이 한 명이 주인공이 갑자기 안 오게 됐다. 그러면 결국에 다른 아이들은 새로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뽑았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성실과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금요일은 학원을 안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이들의 어떤
철칙이었어요. 뭐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세우셔야 되고요. 학부모님들의 마음 얻기라는 것은 사실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화를 찍고 뭐 애들 가지고 어디 데리고 나가서 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학교도 부담스럽고 학부모님도 약간 반신반의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영화를 찍느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뭐 중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애는 못 갑니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으로서도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주는 것 또한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신뢰를 얻는 것이 철칙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학부모님들께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으셔야지 선생님들의 어떤 안전,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활동이 우리 메인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학부모님들에게 절차를 얻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에게도 그 기회를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선발에서부터도 아이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의 책임감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준 거라고는 이제 뭐 기본적인 틀, 다른 회사에서 아이들 대학생들 동아리 뽑을 때, 인턴 뽑을 때 어떤 그런 틀들이나 점수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너희들이 뭐 어떤 점수가 필요할 것 같아,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간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다 적어놨죠.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뽑고 면접까지도 아이들이 직접 실시를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영상 촬영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절차가 없도록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액션일 수 있어요. 저희가 뽑았던 애들을 다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식이 이미 이제 선배들의 인식만큼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금 4명, 4학년 4명을 뽑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4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명이 더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나가게 됐는데 그런 자연적인 어떤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활동에 조금 초과하는 아이들을 조금 뽑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생명입니다. 뭐 만약에 오늘 촬영을 못해서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약속은 오늘 입었던 복장 그대로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영상의 어떤 질들이 마지막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이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이 좋을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서로의 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서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수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좀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것이 없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모든 어떤 규칙이나 약속을 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은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이제 아까 Q&A에서 들어갈 내용인데 이걸 앞으로 뺐었는데 의욕이 없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분량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약간 참여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참여율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시간을 잘 못 지킨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연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그 촬영장에서 맴돌면서 함께 하고 이런 느낌들을 같이 가져가는 애들일수록 사실 영화 자체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점점점 어떤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사실
강하게 이 의욕 없는 학생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면 애시당초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이 결과물에서는 너가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끝까지 어떤 참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제시해 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시간에 해온 것들을 받아서 아이들이 뭐 촬영을 한다든지 뭐 소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 이외에도 뭐 다른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끝까지 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 위해서 결국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좀 현명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물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경제하게 하면 조금 덜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적혀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에서 과정에서 영화 한두 편 정도는 찍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영상 한 편이 끝나고 시작될 때 어떤 그 멤버 체인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역할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제작을 하는 감독이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친구, 연기를 하는 친구, 그다음에 제작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제작 지원하는 친구, 그다음에 이제 뭐 영상이 시작될 때 슬레이트를 치는 친구. 물론 이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들, 좀 처음 시작한 애들이 하는 걸수록 좋아요. 이게 되게 큰 일이기도 한데 애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감독을 하게끔 만들으셨으면 좋겠고, 시나리오는 사실 다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조금 애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좀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글을 쓰도록 하면 좋겠고, 촬영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제 소극적인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을 초창기에는 너무 한정적으로 지어주지 않도록,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모든 역할들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꼭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성향상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제작 지원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어떤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쪽으로 넣어서 어쨌든 뭐라도 자기가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학생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다면 이제 덤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요즘에 부스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 찍는 어떤 간단한 어플이라도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찍어보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게끔, 그러니까 지도해보게끔 해보면 별로 어려운 어떤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이 없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그걸 습득하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또 자기 스스로 보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애착을 갖게끔 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스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면 또 아이들이 맛있게 이렇게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지역 방송에서 우리를 촬영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만든 영상이 뭐 지역 방송으로 송출된다든지, 그리고 뭐 방학 때 영화 캠프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좀 2시간씩 단위로 끊기는 이 흐름을 6시간 단위로 좀 늘려가지고 집중도 있게 좀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해본 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행사,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투게더 프로젝트에 나왔던 렛츠 플레이 투게더 활동에도 참가했었고, 활동의 어떤 영상제나 이런 것들도 뭐 선생님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좋은 아이들이 오게 될 거예요.
최고의 성과는 팀워크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과 멘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멘토 선생님이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멘토 선생님은 영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교사인 우리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과 아이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사실은 전문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혼자 하시지는 마시고 주변에 조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을 좀 초빙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좀 강렬하게 너무 적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영상 교육은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전문가인 멘토 선생님에게 가급적이면 저 전권을 위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아니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영상의 촬영 방향이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개입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영상을 찍거나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는 실질적인 활동은 강사 선생님께서 하도록 맡겨 놓아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강사 선생님께서도 좀 위축이 되고 아이들 또한 이제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좀 이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작 전부터 멘토 선생님과 어떤 부분까지 어떤 협력을 하고 이 부분은 어느 선생님이 뭐 행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지도하는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편집 영상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이 모든 팀워크는 사고가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도 물론 이제 그 멘토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경험 있으시겠지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이기 때문에 활동의 전후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촬영이 되어야지 뭐 재밌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뒤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분의 어떤 그 영상 멘토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영상 제작 쪽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실 것 같고 혼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다 할지라도 주변의 어떤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저희 다른 이제 멘토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 짰던 프로그램인데 시간을 이제 날짜 그 학교에서 나오는 학사 달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제가 이제 안 되는 날짜들은 다 빼고 이제 날짜를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요소를 써서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여기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제 뭐 어떤 순서상으로 뭐 2, 3차씨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동을 시켜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날짜를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사 선생님도 편하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모으는데 어떤 힘이 덜 빠지십니다. 사실 아이들을 모으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2시에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안 되는 날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미리 전달을 하시는 그런 방향.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긴밀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선생님과도 이제 진행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교사는 어쨌든 이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투게더 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불러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교사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책임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사실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상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것 뭐
투게더 플레이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단지 어떤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영상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강사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뒤로 물러나 있는 걸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강사 선생님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뽑아내는 방법이 저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영상 제작의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목표를 조금 낮게 설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서로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듯이 무엇보다도 교사 멘토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와 유대는 사전에 진행되거나 사후에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제 선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은 찍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영화관에서 보아왔던 그런 영상들,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고 뭐 좀비 나오고 막 웃기고 아니면 CG가 대부분인 그런 영상을 사실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영화에 대한 좀 잘못된 환상이죠. 이제 그러한 영화를 만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을 뒤에 깨달을 겁니다. 직접 찍어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애들이 무슨 영화 찍고 싶냐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아니었으니까 기승전 좀비였으면 뭐 하면 좀비 찍어요. 그래서 진짜 찍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찍다 보니까 퀄리티가 이게 아닌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럼 어떤 거 해볼래 하다 보니 이제 책에서 아니면 학생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점점점 주제가 되어 가게 되었죠. 뭐 일단 여기 제가 2차 충격이라고 한 것은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내가 영화관에서 보았던 영화랑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영화를 찍게 됩니다. 야, 이거 찍을 수 있겠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겠죠. 그래서 주제 정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너무 지속적인 어떤 개입이나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돌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소스를 주시고 결정을 아이들에게 맡기시고 조금 이제 산으로 가겠다 싶으면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패하는 형태가 보이더라도 그거는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좀 고퀄리티,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겠죠. 고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또는 멘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의사결정은 그냥 N분의 10명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제작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영상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멘토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모든 부분을 함께 한번 해보는 걸로 좀 활동을 짜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게더 플레이 자체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는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해서 아이들이 나름의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대신에 골고루 해봐야지 애가 부재하거나 뭔가 없을 때 자기가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서당깨도 3년은 걸린다는 말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연습하는 것처럼 영상을 다루는 기술들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이 제작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들,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이해도는 있어야 되고 그것이 높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어렵다면
아예 이 과정들을 다 빼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이런 역할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을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 멘토 선생님이 좀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걸 빨리 아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수준의 영상이라고 해서 그걸 너무 이게 폄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영상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말을 뱉게 되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저를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매일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시는 게 더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약속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 촬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좋은 장비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사실 스마트폰도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애들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예전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고해상도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거치대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 얼마 전에 아마 그 푸른 나무 재단에서 주신 그 도구 중에서 오즈모 포켓 있죠? 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그 짐볼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 이제 영상을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 이제 편집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이 제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맡기는 편입니다. 보기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영상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이제 영상 내용이 이제 얼마나 참신했냐 이러한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참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부분이 핵심인 거지 그거를 얼마나 잘 찍는지는 사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활동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어떤 미디어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디어 수업들을 전 듣고 있고 뭐 취미로도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유튜브에 다양하고 이제 자세한 유튜버들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배우실 역량이 안 되시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 믿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루트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잘 배웁니다. 대신에 이제 좀 유튜브니까 아이들이 보아야 될 컨텐츠와 안 보아야 될 컨텐츠를 분리시킬 필요는 있을 겁니다. 스토리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강사 선생님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스토리보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보드라고 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고요. 만약에 이제 좀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제 그 이메일 주소를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아직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영상 제작 관련된 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아까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돈 벌어 오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학교로 지원했던 강사 선생님들 지원이 이제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선생님들이 안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저하고 또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들을 못 하는 게 더 애들이 걱정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요일 2시에 2시간을 온전하게 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불려가면 가야 되고 뭐 회의하면 또 가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어느 날은 선생님 그러면 돈 벌어 와서
선생님들 불러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공모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었던 영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상 그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UCC 공모전 같은 데 제출하게끔 해서 뭐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를 만드는 이유, 영상이라는 건 사실 뭐 만드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개인 정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은 하시는 것도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 키드로 설정해 놓으면 어차피 상업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께 연수를 해드려야 될 때 그런 영상들을 틀 때도 있고, 뭐 주제에 따라서는 제가 학교에서 직접 수업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이들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께 요 내용을 한번 써보시라고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역 유관기관에서 이제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잠자고 있는 예산을 깨우실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로, 뭐 문화예술, 그 다음에 뭐 방과 후, 그 다음에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 후 동아리,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시면 뭐 관리자분들께 좀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나 이제 푸른 나무 재단과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되겠죠. 뭐 저보다 더 많은 배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참가를 합니다. 뭐 제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들에게 좀 이제 새로운 방식의 좀 흐름을 줄 뿐이지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선생님의 어떤 그 손을 더 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 장기 레이스를 하시기에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겠지만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과정이, 그러니까 물론 영상을 보여줘서 이제 뭐 상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스스로는 그 영상이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영상을 다른 아이들이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관리자분들께서 학교 폭력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냐고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걸 만들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 정도 생각이 어느 정도의 생각이 없고서는 절대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결과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짧은 뭐 CF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게끔 하는 기회를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면 아이들은 이만큼 성장해 있고 제가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진전을 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마 이제 제가 Q&A에서 뽑아온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관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뭐 학예 때 뭐 영상 찍는 체험을 저희가 부스 운영해 보겠습니다. 뭐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내고, 한 번 하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가서 준비해 주는 것들, 뭐 위험한 요소들, 그런 것들만 점검하면 너무도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돈을 벌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아리 사업, 뭐 진로 사업, 뭐 평화 교육, 뭐 시민 교육들. 요즘에는 이제 뭐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이제 다양한 교류 활동들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 동아리 운영할 테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어쨌든 뭐 영상이 몇 개 있으면 뿌리다 보면은 뭐 운 좋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애들에게 뭔가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번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샘솟게 됩니다. 어, 어, 뭐 교육청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뭐 푸른나무 재단과 같은 곳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들의 공모를 해보시면 학교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 보고서와 결과물 그리고 퀄리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러니까 푸른나무 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 정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이나 이런 철학들을 잘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참여하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이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조금 핵심되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쳐보시면 인터넷에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치시면 각 지역의 센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들은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곳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 영상 제작 공모해 하시는 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푸른 나무 재단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교육청은 이제 장비를 사는 부분에서 좀 많은 제약이 있어요. 물론 이제 푸른 나무 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가 좀 좋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좋은 캠코더가 없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푸른나무 재단에서나 다른 비슷한 유사 사업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럽고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음식을 사주는 것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죠. 차라리 뭐 아이들 책을 사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사보시고 그걸 사는 동면서 선생님 또한 그걸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싼 프로그램을 사실 필요는 없고 무료 프로그램을 써보신 다음에 난 정말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즈모 오땡땡 포켓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왜곡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잘 사용하시면 평소에 선생님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강사비를 좀 편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파트타임으로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이제 아마 푸른나무 재단에서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지 않는 뭐 간단한 간식은 좋은데 즐겁게 가끔씩 하는 건 좋지만 그 돈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교육청 예산들이 대체로 이제 학생들에게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네, Q&A 마지막으로 Q&A 시간인데요. 의욕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해 보시되 이 아이의 리스크를 갖고 너무 끌고 가시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들도 그 멘토 선생님께도 훨씬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서도 만약에 있으시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이 정도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 수업할 때 좀 의욕 없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반항을 하는 친구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당연히 페널티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그 순간은 못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소품 준비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하고 싶지만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 이 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그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뭐 비대면 활동은 사실 저희는 이제 1학기 동안 거의 못했고요. 2학기 때는 대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절차를 좀 이제 줌 형식이나 유튜브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선생님 이제 멘토 선생님하고 좀 협조를 해서 찍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습니다. 비대면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영상 정도를 설명해 주시는 링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공유해 보는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하시려면 이제 SNS 밴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부모님께도 보여지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좀 자극적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연계에서는 뭐 어쨌든 이 예산안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 전문가들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뭐 학교 폭력 예산도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촬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학교 쪽에서도 되게 반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에 있어서 이제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제 어떤 그 멘토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 문제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멘토 선생님들께서 사실 온다는 것은 이분의 하루의 일당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를 짠 상태에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뭐 따로 연락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경이 발생하면 만약에 당일날 그렇게 될 경우에라도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선생님의 상황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프리랜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활동만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멘토 선생님들이 푸른나무 재단 소속이 이제 멘토지만 뭐 주 역할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부담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이 그 행정적인 처리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책임을 다 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멘토 선생님과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우리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런 문서적인 그러니까 문서와 어떤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학교 관리자나 행정실과 의논을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르신다면 물어서 진행하시면 사실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으시다면 아주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얼마 동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좀 길게 좀 꾸준히 좀 똑같은 톤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지금 여기 영상 밑에 보면 제가 아이들하고 찍었던 시작 영상과 그리고 이제 1년을 마무리했던 영상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몇 가지 찍었던 링크를 제가 뭐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걸 많이 퍼뜨리시면 안 되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초상권도 있으니까 일단 함께 보시면서 만약에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아마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동기가 다양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아마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발적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뭐
되게 많은 어려움을 뚫고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들을 저는 되게 저도 같은 교사로서 지지를 해드리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정말 푸른 나무 재단의 어떤 그 뜻처럼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을, 선한 의지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멘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상, 그러니까 투게더 플레이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